이번 시간에는 룸박스를 가지고 하우스로 세팅하는 모습을 다뤄볼 건데요. 먼저 도면을 참고하시면은 아랫부분에 하단 부분이죠. 하단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테라스 난간 부분, 그 다음에 룸박스가 들어가고요. 중심에. 그리고 위에는 지붕 부분으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 옆에 옆모습이죠. 이 모습 옆모습이고요. 다리 부분이고요. 두 번째 도면은 여기 보시면 먼저 설명드릴게요. 지붕에 채광창이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모양을 여러분들이 다음 도면 보시면 아치형 모양도 있고요. 그 다음 채광창이 네모난 모양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도면을 참고해서 원하시는 대로 만드시면 되는데 그 외에 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변형해서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도면은 치수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지붕 부분에 대한 치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엔 테라스 난간 부분, 그 다음 하단 부분에 대한 치수가 나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하단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럼 치수대로 여러분들 그동안 룸박스 만드는 거 영상 잘 참고해서 만드셨다라면 쉽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 도면대로 해서 지금 보시는 모습은 하단 부분에 이 모습은 상판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다리 부분을 지금 조립한 상태예요. 이렇게 다리 부분이 모양이 약간 이렇게 들어가서 예쁘게 조립이 된 상태고요. 그러면 지금 색은 젯소를 3번 시간차를 두고 바른 모습이고요. 페인트는 흰색 한 번만 지금 입힌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한 번만 입히시고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완전하게 다 입히실 필요가 없어요. 작업을 계속 하시다 보면은 계속 기스가 날 수 있고 때가 묻기 때문에요. 완전히 다 조립을 한 상태에서 마무리 때 다시 한번 깔끔하게 페인트색을 그 다음에 2번 내지 3번 정도 입히시면 됩니다. 그런 상태고요. 지금 계단 부분도 설명드릴게요. 계단 부분도 도면을 잘 참고해서 치수를 확인하시고요. 조립을 하시면 되는데요. 설명드리면은 먼저 계단의 뒷면이고요. 뒷판, 그리고 밑판이죠. 밑판. 그리고 계단 부분을 이렇게 직각을 맞추면서 조립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단 양 옆에 이렇게 모습입니다. 왼쪽 오른쪽 있고요. 지금 계단에 이 부분은 구멍 뚫린 부분은 조명을 설치하려고 제가 추가적으로 설치하려고 이렇게 뚫은 모습인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은 생략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조명 설치하고 싶으면 룸박스에 마찬가지로 천장에 조명 설치한 것 같이 구멍을 뚫고 조명 설치하시면 되죠. 이렇게 완성된 모습이고요. 여기서도 계단 부분도 지금 앞에 상판 부분 설명드린 것처럼 젯소를 3번 바르고 페인트는 흰색 한 번만 입힌 모습입니다. 작업하면서 표시도 해야 되고 기스가 날 수 있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한 번만 입히고 나중에 다 조립 완전하게 하고 난 다음에 색을 다시 한번 2번 내지 3번 입히시면 되죠. 이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붙일 건데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앞에 하단 부분에 앞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제가 기계로 사용하지 않고 일부러 톱을 사용해서 다 재단했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약간 공간이 이렇게 해서 잘 안 맞고 뜬 부분이 생긴다거나 직각이 안 맞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은 일부러 타이트하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약간 넓게 해서 지금 공간을 비워놓은 공간이 뜬 모습입니다. 그리고 양옆에도 지금 이런 모습도 약간 좀 안 맞는 부분에 거기를 다시 새로운 면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앞면을 이제 붙일 건데요. 이렇게 붙였을 때는 이런 상태로 해서 붙일 건데 지금 이 상태로 붙이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제가 도면 정리하고요. 수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판을 뒤집어 놓고 수평을 맞추면서 조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아랫부분에 붙겠죠. 조립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수평을 잘 맞춰야 되고요. 수평을 맞추면서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조립을 할 거예요. 먼저
이때 여러분들 붙일 때 계단 먼저 하지 말고요. 앞면을 먼저 붙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 면 먼저 조립을 하겠습니다. 목공풀을 듬뿍 발라주고요. 약간 들어서 제가 바를게요. 이렇게 듬뿍 발라주세요. 그리고 지금 빠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손으로 바르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는 손을 닦을 타올을 준비해서 놓고요. 이렇게 듬뿍 발라서 내려놓고요. 잠시만 손을 닦은 다음에 하단 부분에 있는 앞면을 조립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살짝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목공풀을 듬뿍 발라서 이렇게 손으로 한번 정리해주면 좋죠. 또 내려놓을게요. 내려놓고 이제 조립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직각제약도 활용해서 직각도 잘 맞는지 확인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로 임시 고정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해줍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 주고요. 그 다음 계단 부분 조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붙을 때 앞쪽에도 목공풀을 이쪽 면에 닿는 면이죠. 발라줘야 되겠죠. 이쪽 면, 또 이쪽 면. 여기서 이쪽 면의 앞면에 이 면과 계단의 옆면에 그 부분이 잘 맞도록 확인하면서요. 뜨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여기 공간이 틈이 벌어진 부분은요. 목공풀을 충분히 발라서 메꿔줄 거예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공풀에서 이렇게 해서 충진한다 그러죠. 이렇게 해서 공간을 목공풀 듬뿍 옮겨서 채워줍니다. 이쪽은 지금 숨겨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접착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목공풀로 해서 일단 충전을 시켜주는 거죠. 양 옆에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또 이런 부분도 움직이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마스킹 테이프로 해서 붓는 동안 뜨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마스킹 테이프에서 고정시켜 주세요. 이 부분도 이렇게 해서 고정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다 목공풀이 마르고 나서 그 다음에 뒤집어서 공간에 뜬 부분,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을 진행할게요. 시간이 지나서 지금 목공풀을 구석구석마다 코너마다 충분히 발라진 목공풀이 다 완전히 건조가 된 모습들을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다 코너마다 이런 부분들이요. 다 목공풀을 발라준 모습이죠. 목공풀로 충분히 충진을 해서 완전하게 계단이 잘 붙은 모습이고요. 제가 뒤집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단 부분에 계단 부분이 조립된 모습을 보시고 계시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일부러 조금 공간을 좀 넓게 잡아서 여기서 지금 틈 사이 벌어진 모습을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습들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달아볼게요. 여러분들 잘 보시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은 이렇게 해서 핸디코트를 사용해서 메꿀 건데요. 지금 사용하는 핸디코트는 외부용 핸디코트입니다. 그래서 방수 기능이 있는 핸디코트인데 저는 여기에 이제 나중에 핸디코트를 다 마감 처리를 해가지고 새로운 면을 만들어 샌딩한 다음에 다시 한번 수성 페인트를 입힐 거기 때문에 방수 처리 기능이 있는 이 외부용 핸디코트를 바를 거지만 여러분들은 기존에 사용했던 내부용 핸디코트를 발라도 무방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핸디코트로 해서 이렇게 공간이 벌어진 면이나 직각이 잘 안 맞는 부분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메꿔줍니다. 이렇게 해서 메꿔주고요. 이 부분도 지금 틈이 벌어진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핸디코트로 새로운 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채워주면 되죠. 이런 틈 사이도 벌어진 면을 이렇게 해서 핸디코트로 해서 새로운 면을 만들어줍니다. 채워주시면 돼요. 그 나무가 재단을 해서 이런 면도 있죠. 이런 면도 다시 한번 연결된 부분이요. 연결된 부분이 울퉁불퉁한 그런 모습이면은 이렇게 해서 핸디코트를 발라서 새로운 면을 만들어줍니다. 발라주고 나서 충분히 발라주고 나서 한번 이렇게 정리해주면 됩니다. 공간이 이렇게 벌어지거나 직각이 안 맞는 부분은요. 이렇게 새로운 면을 만들기 위해서 핸디코트로 해서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핸디코트는 나중에 마르고 나서 사포로, 막대사포로 반드시 막대사포로 해서 면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면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핸디코트를 위에다가 채워주는 거예요. 공간에다가 옮겨서 벌어진 틈 또는 직각이 안 맞는 부분 다시 직각을 맞추기 위해서 새로운 면을 만들 때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핸디코트가 전체적으로 벌어진 틈이나 직각이 안 맞는 그런 부분에 두껍게 올라가진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이처럼 약간 두껍게 올리셔야 돼요. 나중에 건조되고 나서 사포로 샌딩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요. 이렇게 지금처럼 보시는 것처럼 두껍게 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진 모습을 보시고 계신 거고요. 완전히 건조가 하루 정도 이상 건조를 시킨 다음에 샌딩 작업을 할 건데요. 면 처리를 할 건데 이때 반드시 여러분들 막대사포를 사용해서 샌딩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종이사포를 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샌딩 작업을 하게 되면은 종이사포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울룩불룩하게 샌딩 작업을 해서 예쁘게 안 되죠. 그래서
이 면 처리가 수평이 안 되고 자꾸 곡선이 되면서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막대사포를 사용해서 하셔야 되는데요. 인터넷에 샌딩 블록 또는 블록사포라고 검색하시면 나와요. 그렇게 해서 구입하셔도 되고, 또는 아이로우 미니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막대사포 도면이 있어요. 그 사이즈대로 이렇게 잘라서 위에는 종이사포를 붙이시면 되는데, 이때 100방 정도 붙이시면 됩니다. 동네 철물점에 가시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구입하셔가지고 직접 만드셔서 막대사포로 샌딩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시 직각을 맞춰주고 면의 수평 유지하면서 틈새에 벌어진 면을 다시 한번 메꿔준 이 핸디코트를 다시 면처리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반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요. 샌딩 작업을 깔끔하게 해준 다음에 위에 다시 한번 수원 페인트를 2회 정도 깔끔하게 발라주고 나서 그 위에 마감을 무광 바니쉬로 마감을 해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전하게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핸디코트 발라진 면을 사포로 샌딩 작업을 해서 매끄럽게 해서 지금 새로운 면이 만들어진 모습이죠. 이쪽 계단 부분도 마찬가지로 뜬 부분을 다 메꾼 부분에 사포질을 해서 지금 새로운 면이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시간차를 두고 페인트 흰색을 2번에 걸쳐서 지금 발라진 모습이고요. 그 이외에 무광 바니쉬를 한 번만 입힌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단 부분이 완성된 모습이고요. 제가 도면 보고 설명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는 테라스 난간 부분과 룸박스 이탈 방지 프레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예쁜 미니어처 많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